안녕하세요. 저는 해내메드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미술수업 공모전에 참가한 선유중학교 교사 이소연입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 학교 공간 탐구 프로젝트라는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소개 영상의 목차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6가지의 파트로 영상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수업 개요입니다. 총 4가지의 공모 주제 중 저는 일상을 예술로 변모시키는 실생활 미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수업의 기획 의도로는 첫 번째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학교 공간에서의 추억을 많이 쌓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남은 1년간의 중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한 추억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과 함께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신입생 후배들을 위한 학교 공간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되는 교실 배치도를 새롭게 변경하며 유의미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은 체험 영역에서 2가지, 표현 영역에서 1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 목표는 첫째, 자신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탐색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시각 디자인의 개념 및 특징 종류를 이해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수학습 전개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이며 총 8차시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 3학년 수업은 연달아 수업하는 블록 타임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차시별 수업 전개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시별 수업 전개 과정입니다. 1차시에서는 프로젝트 주제 인식하기 활동입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 동기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보여준 자료는 유퀴즈 예능 프로 후배들을 위한 학교생활 꿀팁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선 초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후배들에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프로젝트와 영상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심 질문 3가지를 던지며 학교 공간 탐구 프로젝트의 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공간을 선정, 탐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혁신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공간혁신의 우수 사례 사진을 보여주며 공간혁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 PPT를 통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뒤 남은 시간은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선정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탐색 중에 친구들과 공간에 대해서 주고받는 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고, 탐색 활동을 한 후에는 다시 미술실로 들어와 공간 사진과 공간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패들렛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패들렛에서의 댓글 달기나 좋아요 누르기 활동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까지 연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급식실, 운동장, 위클래스 순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팁은 다양한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의 수행평가 영역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활동지, 완성작, 패들렛 업로드를 합쳐 총 50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선정한 공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작품 제작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지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화면에 띄워놓고 활동지 예시를 설명하며 지도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수업 때 활용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지 항목과 예시를 보여주니 활동지의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 2차 시 활동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다음 주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차시인 3차 시에서는 학교 공간 사용 설명서 제작 이해하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학교 공간 사용 설명서는 학생들이 제작해야 할 인포그래픽 작품을 제가 자체적으로 명명한 이름입니다. 인포그래픽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 앞서 두 가지 시각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A, B 자료 중에 한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진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한 후에 수업 주제에 대한 이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여기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수업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작품 컨셉을 선정하는 것에 지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컨셉 관련 예시작을 제공하였고요.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으니 본격적으로 우리는 우리 학교 공간을 소개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인 학교 공간 사용 설명서를 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컨셉 설정, 필수 요소 안내까지 한 후에 완성 작품에 대한 평가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총 6가지의 요소로 마지막에 필수 요소 충족 정도는 인포그래픽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 시에서 PPT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작품 제작에 대한 이해를 끝마친 뒤 4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작품 제작 활동 중에 필수 요소 항목들이 여러 개다 보니 질문사항도 많아지고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작품 과정작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작품 완성작에서는 캐릭터 모습을 가져와서 제작한 학생들도 있었고 탐정보드와 같이 운동장을 조사하는 듯한 컨셉을 제작한 학생들이 있었고 추억이 녹여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화 필름을 풀어놓은 듯한 컨셉을 제작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4차 시에서 7차 시 동안 직접 도화지의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마지막 차시인 8차 시에는 QR코드를 직접 생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공간 사용 설명서를 QR코드 안에 입력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접 생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으며 QR코드를 생성한 학생들은 패들렛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을 작성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행한 수업이 학생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교실 배치도는 저희 학교 배치도로 공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텍스트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로운 교실 배치도는 저희 학교 한 학생이 실제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하여 새로운 학교 교실 배치도를 만들었고 각 교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일러스트 및 아이콘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교 교실 배치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제작한 공간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QR코드를 추가했고 공간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교실 배치도를 실제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단순 미술 수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실생활에서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8차 시의 수업을 끝마치고 수업과 관련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활동 시 흥미로웠던 점은 학교 공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꿨다라는 것, 두 번째, 자신의 추억이 깃들여진 공간을 선택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학교에서 잘 알지 못하는 공간을 알아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컨셉 선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점이며 글을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관된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동교과, 타교과, 주변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동교과 선생님들께서는 동기유발에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퀴즈 예능을 제시한 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준비한 노력이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선생님께서는 실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생활과의 연계가 높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교과 선생님께서는 영어과 선생님께서
공간 탐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주제를 가져와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이끌어낸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국어과 선생님께서는 글이 아닌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포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수업 접근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한 프로젝트의 수업 성과 및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삶에 실제로 사용하는 학교 공간의 재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연계가 높고, 두 번째로는 신입생 아이들에게나 소개나 학생들의 작품을 활용한 교실 배치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제작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로는 첫 번째, 인포그래픽에 대한 시각 문화의 이해를 통해 시각적 소통 능력 함양과, 두 번째,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의 함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수업에 대한 성찰적 관점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평면 작품에 국한했다는 점이고, 미디어 기기나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브이로그와 같은 소개 영상을 제작했어도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업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에게 전해드릴 지도 팁은 공간혁신에 대한 개념 이해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공간 자체를 바꾸기보다 필요한 물건을 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 과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작품 제작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고한 자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는. 그리고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기획 의도에 맞게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많은 것을 얻어가며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